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치아입니다. 자, 우리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드는 검사비, 진료비, 각종 치료비 등등. 여기서 과연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바로 치료 수술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나이와 특약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리한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한겨울 몸속 시한폭탄이라는 주제로 요즘같이 추울 때 정말 필요한 혈관질환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이 정말 문제가 생기고 아프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보험 오늘 알려드리고요. 참여 방법부터 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하고 또 예방 차원으로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조기 발견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질병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질수록 보험 가입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술비 보험 박주영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12월까지 이 가입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좀 불리해지는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실속형 수술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수술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의료기술이 좋아질수록 아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비용이겠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수술비를 보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신체 전체를 봤었을 경우에요, 이 노화된 세포,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 세포도 같이 늙어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뇌도 갈수록 노화가 진행돼서 뭐 치매도 발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췌장 같은 경우 최근에 당뇨 환자들 많은데요. 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혈당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이런 췌장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부도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 약간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콜라겐이 좀 빠지는 이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이죠.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이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온몸이 다 이제 병균이 침입해서 엄청나게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는 이런 건데요. 우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대표적인 게 뭔가요? 부종, 붓죠. 자고 일하면 붓고, 저녁에 라면 먹고 아침에 일하면 퉁퉁 부어있죠. 이런 것도요, 혈관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많이 오고요.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런 것들이 다 혈액순환 장애에서 생기는 것들인데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들이 우리 몸을 찾아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암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보장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사실은요, 혈관 질환이 훨씬 많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1위에서 10위까지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핑크색, 협심증, 뇌경색, 치매,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만성 하혈성 심장에 관한 부분도 혈관이죠. 그리고 혈관 질환 후유증과 급성 심근경색. 자, 암은 3개의 동조죠. 그런데 나머지가 다 7가지가 혈관 질환입니다. 이만큼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되어서 혈관 질환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래 살수록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요? 네, 혈관 질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 증권에는 있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는요, 노화인데요. 이 노화. 늙어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게 대안일 텐데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 예, 이것을 뭐 죽상경화라고도 하죠. 죽처럼 끈끈해지는 죽상경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 그래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처음에는 정상 혈관은 깨끗하죠. 피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시작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노폐물이 끼고요. 지방이 축적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막혀서 피가 원활하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에게는요. 뇌로 가면 뇌혈관 질환, 심장으로 가면 심장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혈관 질환이 우리의 노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비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비 하면은요, 뭐 질병에 관한 수술, 상해에 관한 수술, 뭐 몇 종 이런 수술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많이 가입한 것들 중에서 이대 질환 하면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심장 관련 질환이 나이가 들면 굉장히 많고 수술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대 질환 수술 중에서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수술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단비도 예전에는 뇌출혈 진단비,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뇌 같은 경우도 뭐 뇌졸중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까지 폭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술비도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로 나누고 있는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하면 허혈성이면 다 될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요, 50대부터, 물론 40대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50이 넘어가게 되면요, 심장질환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이죠. 혈액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심부전. 부정맥 있죠? 불규칙하게 뛰죠? 너무 빠르게 뛰는 빈맥. 아주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이죠. 피가 흐르게 되면 막이 열려서 피가 흘러가고 나면 또 닫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판막 질환도 상당히 많은 게 이제 혈관이 노화되거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한꺼번에 보장해주는 심뇌혈관입니다.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는 또 들어보셨겠지만 심뇌는 또 무엇일까? 이걸 두 개를 압축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심장을 좀 제가 보면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특히 방송에서 1, 2만 원대 보험 하신 분들은요, 급성 심근경색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이거는 근데 심장 쪽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그래서 보상받는 사례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특정이라는 것도 있고 허혈성도 있는데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 질환이라고 있죠.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요,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은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데 확률은 상당히 낮아서 보장받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특정이라 그래서요, 이 심장 질환보다 조금 더 보장이 낮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3단계로. 그래서 1단계 특정, 그다음에 허혈성, 4단계가 심장 질환,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급성 심근경색증이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보장을 전혀 못 받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도요, 부정맥에 대한 거, 즉 심부전 부정맥을 따로 보상해주는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도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시면 이 수술은 당연히 들어있는 거.
그래서 심장의 범위를 가장 넓혀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심장 질환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령대별로 수술을 몇 대 가장 많이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수술 같은 경우는요. 이 인원이죠, 인원.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수술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60대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70세 이상도요. 네, 56만 명이 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즉,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수술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입니다. 얼마나 드는가 볼까요? 심장 수술에 관해서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심장에 있는 염증, 안에 염증이 관한 거, 판막 질환, 동맥류 박리, 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심장 쪽에도 그리고 막히는 거, 심근병증, 즉 심장으로 인해서요 수술하는 입원비뿐만 아니고 비용 또한 3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실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나요? 이런 병은 중증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오래 하게 되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 만에 퇴원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오래 입원하길 뿐만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번만 하지 않죠. 수술은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마다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보면은요. 2017년 기준으로 수술을 했었을 때요. 스텐트 삽입술이 있죠. 비관혈로 혈관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 있고요. 심박 조율장치 삽입술도 있고요. 심장 쪽이죠. 기타 심장, 그리고 관상등록 확장술이나 성형술 같은 경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이상하게 심장 쪽으로도 상당히 뇌뿐만 아니고 심장 수술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요. 만약에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심부전이나 부정맥, 대동맥 판막장애 달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요.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는 알고 계셨을까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전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질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렴한 보험료로 따로 선택하시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선택한 만큼의 비용을 해당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만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넓은 보장의 범위를 살펴서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기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수술비를요. 해당 반복증을 1000만 원 가입을 하고요. 5대 기관도 여기에 심장, 뇌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따로 넣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수술도 당연히 1000만 원 넣고요.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질병의 기본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오게 되면 또 나중에 당뇨도 같이 오신 분도 있고요. 당뇨만 있거나 고혈압만 있거나 다양한 질병들을 다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뭐 서너 개 이상 보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질병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수술비를 따로 드리는데요. 이 71대는요. 회사마다 뭐 80대, 71대, 106대 엄청나게 많은 땡땡 수술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는 오늘 71대 중에서 이대 질환이 당연히 들어있고 그리고 암뿐만 아니고 뭐 뇌나 심장 다양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은 질병 쪽에 암을 제외한 질병 쪽에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요. 물론 당연히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걸렸을 때 납입 면제 있습니다. 암 특약을 넣지 않아도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제안해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보장을 회당 반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이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자,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하면요. 남자 40,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요. 5만 원대, 여자는요? 3만 원대죠. 갱신되지 않는, 한 번도 갱신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네, 남성은 5, 6만 원대, 여성은 3만 원대. 그런데요, 난 좀 부담스럽다. 보장은 줄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갱신도 가능하십니다. 네,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한 번도 오르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요, 네, 40대 2만 원, 50대 4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여성은 네, 2만 원대로 이 모든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큼 보장해 준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볼게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수술하게 되면요, 4,030만 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심장과 뇌. 5대 기관에도 심장과 뇌. 그리고 뇌가 여기 들어있죠? 심장도 똑같이 들어있죠? 여기 3-1로 해볼까요? 71대에 4.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 질병 수술비는요, 해당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예, 아주 치질 맹장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다 나오는 것들. 4,03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술할 때마다 반복되고요. 합산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진단비보다 낫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시려면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수술비를 가지고 진단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플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수록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수술 플랜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입 연령은요, 엄청나죠?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질병이 있으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요, 수술할 때마다 회당, 반복, 중복 계속 받기 때문에 받고 또 받고, 내가 노후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든 작든 간에 합산해서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든가 안 되든가 상관없이요, 얘는 정액 보장입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을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실비랑 상관없이, 실비는 별도로 받으시고 이 부분은 따로 챙기셔서 생활자금을 쓰신다거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손의료비에서 되지 않는 거, 즉 로봇 수술 같은 경우요, 갑상선 최근에 결절을 하니까 로봇 수술비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로봇 수술은 아직 비급여입니다. 그렇다면요, 갑상선 결절 수술할 때에도요, 여기 71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질병 수술비랄지 또 1호종 수술비까지 첨가한다면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내가 할 때마다 가입한 금액을 무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수술비를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제가 제안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 N.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로 정말 저렴하고요, 보장까지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 알짜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몸속 곳곳 세포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무섭다는, 치명적으로 위협하다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수술을 할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실비나 진단비만 믿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한번 증권 열어보시고 수술비 보험으로 내 보험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참 이 속상한 게요, 정말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내가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거절을 받게 되면 참 힘들거든요.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 주신 수술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는 오늘 표준체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2, 3만 원대, 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보장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3개월 이내 추가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거나, 물론 2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5년 이내 암만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험료나 가입 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저렴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325 조건만 딱 간단하게 통과하시면 거의 많은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참 수술비 보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술비라는 보장 항목이 회사마다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같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약관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약관의 세부사항을 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질병 수술 같은 경우도요, 회당 반복 주는데 어떤 회사는 매회 주는 게 있고요, 어떤 회사는 1년에 한 번 주는 게 있고, 어떤 회사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똑같은 부위는 준다. 뭐 이런 약관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1종에서 5종 같은 경우도요. 어떤 경우는 뭐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주지 않는 데도 있고, 치질 같은 경우도요,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좀 전문가의 상담을 듣고 본인이 좀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이런 상세하게 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알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횟수부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 그리고 칼을 대고 안 대고 등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수술할 일이 정말 흔하게 많이 생기니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더 돈 벌어가는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여러분들 오늘 내 보험 한번 열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요. 자, 한 번 받는 진단비만 가지고 계시거나, 그리고 실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장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수술비 보험 오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한겨울 시한폭탄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드시거나 혹은 아프신 분들은 이 겨울 나기가 참 힘들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시한폭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주제를 가져와 주신 이유가 맞아요. 있을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 네. 너무 무서운 얘기를 써놔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예. 귀한 자료니까 꼭 보시고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혈압, 당뇨, 고혈압이나 당뇨 네. 환자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시던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50대 정도 되니까 그래요.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예,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꼭 밥을 먹고 나면 다 가방에서 약봉투를 하나씩 꺼내요. 그래서 같이 다 약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성인병 질환들을 네. 꼭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병자가 되잖아요. 예. 병력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네.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선행 질환이 꼭 발병을 해요. 뭐냐면 예.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 동맥경화증 이런 질병들이 예.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 질환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으신 분들이라서 꼭 미리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특히 고혈압, 당뇨, 성인병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대 질환 준비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 발생 추이를 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느 병이든 줄어들지가 않아요. 인구수는 그러네요. 점점 줄어드는데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당뇨에 대한 위험이 조금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럼 뭐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뭐 오래 살아서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습관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네. 성인병을 피해가기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 당뇨인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보험에 대한 준비가 혈관 질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아프신 분들도 준비를 너무나 잘해 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선물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유병자 분들께 성탄절 선물이 될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무서운 게 고혈압이나 당뇨 그 자체도 무섭지만은 이게 이제 심장 쪽이나 뇌 쪽의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혈관 구조를 보면은 혈관 안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리면 왠지 피가 탁해지고 좀 끈적해질 것 끈적끈적해지고 같아요. 이렇죠. 네. 그럼 이런 부분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 혈관에 혈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혈관 벽에 이것들이 막 붙는 거야. 주변에. 네. 그래서 많이 두껍게 쌓이게 되고 두껍게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이걸 바로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맥경화증이라고. 동맥경화증이란 혈관이 막히거나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혈관이 막히는 부분이 머리로 간다, 뇌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 죽상경화가 뇌로 가서 막히면 뭐가 되냐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뇌동맥 폐쇄 협착증이란 질병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한 군데가 막혀서 앞에가 부어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거는 뇌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뇌출혈이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 혈관 문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저기에 정말 문제가 많이 네. 생겨 보이네요. 정말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아주 기준이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너무 무서운 이 질병 네.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심장에 이런 동맥경화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은 진짜 정확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이렇게 막 쿵쾅쿵쾅 한다. 그럼 이건 협심증이거든요. 이렇게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머리로 오거나 심장 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한 위험률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흔한 게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추우셔도 이제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맞아요. 건강하시게 보이던 분이 갑자기 좀 돌아가시게 되고 안타까운 네네.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이가 추워지면 혈관이 좀 더 이렇게 좁아지면서 네. 가뜩이나 혈전이 많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 혈관벽이 더 이게 축소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심장이나 머리는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지든지 막히든지 이래가지고 쓰러지시고 이런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 같아요.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혈관 질환 쪽은 정말 그 범위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시던데요. 네네. 좀 봐주시죠. 네네. 아까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도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요 혈관 질환 범위를 꼭 살펴보시고 네.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뇌혈관 범위에도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뭐 특정 뇌혈관 이런 부분 담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뇌혈관 담보를 꼭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질병 분류 코드로 보면 I64나 뭐 I67, I68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심장 질환 부분도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부분에서 담보 안 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가입 시기를 조금 제가 분류별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봤는데 예.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나는 이대 질환 담보 있어. 가입했어. 예전에 다 준비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그게 부족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15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 네. 많고요. 그다음에 뇌졸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15년? 너무 좁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7년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특정 뇌혈관이나 특정 심혈관 이런 부분 담보를 이것도 아마 귀하게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말씀 특히 드리잖아요. 나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나 안 아팠을 때 가입한 거야. 고혈압 당뇨 약 안 먹었을 때 예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15년, 17년에 가입하신 이 담보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8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8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근데 그때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담보들이 있고요. 19년 7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담보가 굉장히 넓어졌죠.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내가 고혈압 당뇨 약 먹기 전에 나는 벌써 가입을 했어 혈관 질환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어느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요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고혈압 당뇨약 드셔도 예. 얼마든지 가입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정말 선물입니다. 선물 많네요. 지금 입혀보시고 나는 이 연도에 가입했는데 좀 부족할 네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 2개 그렇죠.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유병자 플랜 2개 준비했는데요. 예. 우리 보면은 A보험사 너무나 심플해요. 보장 범위는 저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만 원. 진단비는 일회성이고요. 수술비는 매회 할 때마다 뭐 카테터 삽입술을 1회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1회 하시고 나면은 뭐 길게는 7회 이상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럼 할 때마다 진단비보다 더 많은 수술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1,500만 원씩.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1,500만 원. 이렇게 준비 가능하시고요. 비보험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뇌혈관 진단 수술비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심내혈관 수술비라고 별도로 빠져서 500만 원을 추가로 넣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수술비는 각각 1,5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은 담보로 A사랑 B보험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그러면 보험료도 부셔야 되잖아요. 유병자 분들이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 맞아요. 유병자분들은 나는 비싸서 이거 가입 못할지도 모르는데 네. 라고 겁먹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험료 보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40대 이상 그쵸.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는 그 갱신형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너무 부담되면 내가 가입조차도 못하는데 예. 저렴한 보험료로 그나마 담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갱신형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0대부터 쭉 봐보시면 40대 보험료 10,000원대잖아요. 와, 이거 추가하기에 너무 부담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너무나 부담이 없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보험에 살짝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렴한 보험료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50대도 뭐 3만 원대, 4만 원대로 다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세요. 60대, 70대 금액도 70대, 60대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시죠? 여기 화면에 보면은. 예. 예. 그 이유가 70대가 되면은 보장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1,000에 1,500씩 가져가실 수가 없고요. 보장 금액이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어서 보험료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 담보 자체도 수술비는 줄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수술비 1,500만 원을 70대에도 준비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보험료가 절대 과하다고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은 일단 덜었으니까 장단점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 장단점 보시면 A사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죠. 건강체인 분들은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 되시는 분들이라 가입 나이가 조금 다운돼서 80세까지는 가입하는데 그래도 이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8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준비를 좀 해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A사랑 B보험사가 워낙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예. 최저 보험료가 있어요. 얼마 그래서 정도일까요? A보험사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고요. B보험사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A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라 기타 이 B보험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유병자 플랜에 다른 담보들, 뭐 암 수술비라든지 뭐 일반 700, 100대 수술비라든지 이런 수술비를 추가로 준비를 해가셔서 수술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거든요. 나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A보험사 같은 경우나 B보험사 같은 경우도 다 10년 갱신도 있고요, 20년 갱신도 있고요. 최대로 3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 준비하시면 한 번 정도만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병자분들 위해 가지고 선물 주시기 위해서 원픽 골라 주셔야 돼요. 어떤 네. 걸까요? 이것이 되게 망설여져요. 네. 보험료를 보면은 나이랑 그 성별에 따라 A사랑 B보험사가 조금씩 어떤 상품은 여성이 더 높고 어떤 똑같은 여성인데 어떤 상품은 A사가 높고 어떤 상품은 B사가 높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최저 보험료가 좀 저렴한 A사로 선택을 했는데요. 딱히 A사만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A사를 지금은 추천은 드리지만 각자마다 이 사연이 다 있고 나이나 성별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해 보시고요. 내가 이거 2대 질환 수술비랑 진단비 빼고도 조금 더 준비할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은 B보험사나 다른 보험사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니까 보험사마다 이렇게 이제 예측 손해율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이나 성별에 따라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타고 오르는 길고 긴 이 혈관에는요,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나 추운 날씨에는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 정말 시한폭탄처럼 큰일이 갑자기 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험이 있으셔도 뭐 오래전에 가입을 하신, 2015년 이전에 특히나 가입을 하셨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보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좁다고 합니다. 꼭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유병자 분들도 8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통해서 문제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이 2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끝났어요. 근데 완납되셨어요? 보니까 갱신되는 보험료가 많아서 예.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또 보장 기간이 80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워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의 문제를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50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 아플 때를 대비할 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프시거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가족력이 는 없는데 제가 좀 아팠어요. 어디가 혹시 아프셨을까요? 1년 전에 상해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네.
3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용종을 좀 제거했었어요. 그때는 보장 받으셨고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한번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이제 50대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0년도에 가입한 대한생명의 굿모닝 건강보험은 이미 납입 끝났고요. DB 손해 컨버전스 보험까지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하나는 다 내셨고요. 하나 남은 게 갱신도 있고 만기도 짧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떤 리모델링 필요할지 홍지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제가 뭐 크리스마스인 만큼 선물로 지금 고민도 조금 해결해 드리고요. 알맞은 대안법을 좀 찾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보면은요, 증권이 지금 2개 있으셨어요. 2개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장 내용을 보면요. 3대 진단금이 암에다가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3대 진단금이 3천만 원 되어 있으신데요. 네. 예전에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빠져있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3천만 원, 가입금액 3천만 원 그대로 보장을 받아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래요? 부분들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재해로 인해서 뭐 골절 진단금이라든가 골절 수술비 그리고 또 특정 질병 수술비 또 여기에 부인과 질환 질병 수술비가 이렇게 50만 원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병력 사항으로 뭐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신데 혹시 실손 의료비에서 지금 뭐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려 하신 분이라면 혹시 이 증권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해 보신 기억이 전혀 없으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죠? 네. 그런데요, 잘 모르니까. 대장 네네. 용종을 제거를 하시게 되시면요, 바로 여기 부인과 질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표면상으로 증권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서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증권 약관에 보면요. 부인과 질환 수술비 분류 코드에 보면 양성 신생물이라고 해서 D코드 보통 대장 용종 제거를 하게 되시면요. D코드를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D코드를 받으시면 여기에서 대장 용종 뭐 제거를 하셨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우선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예, 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서류를 구비를 하셔서 보험금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장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으신데 지금 80세면 보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하지만 어쨌든 완납이 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고 보장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계신 게 DB손해보험사의 프로미 컨버전스 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 안에 담보를 보니까요. 여기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일찍 2005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보험료는 지금 보니까 14만 9,455원 이렇게 납입하고 계신데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네. 담보들을 우선 내용을 볼게요. 보니까요. 3대 진단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3대 진단금 준비하실 때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요, 너무 더 잘하신 게 2대 진단금에 대해서 보통 뇌나 심장에 있어서 거의 웬만한 질환으로는 진단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조금 전에 김광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일찍 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암 수술비에다가 7대 질병 수술비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데요. 또 여기 보시면요. 요즘 국민보험이라고 하죠. 실손 의료비하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갱신돼서 올랐던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얘가 너무 시스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네. 이번에 갱신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르셨던 것 같으신데요. 여기 실손 의료비하고 상해 의료비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시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손이 상당히 좋은 시손이기는 해요. 자기 부담금이 거의 뭐 조금인데다가 보상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또 거의 100% 보장이 된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이렇게 갱신될 때요. 문제는 갱신될 때마다 너무 많이 올라서 허걱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니까요. 시청자님의 이 실손 의료비하고 이 올랐던 부분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9만 원이 넘는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이 실손 의료비만 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또 80세까지 보장이시잖아요. 실손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사는 날까지 그래도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80세가 되면 보장이 끝나고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보장을 받는다고 만약에 하더라도요. 한 5번 정도는 더 갱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갱신될 때 조금 전에 이렇게 이번에 갱신 비율 많이 올랐잖아요. 그만큼씩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한 나중에 실손 의료비만 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내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지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지금 경제활동도 뭐 하시고 어쨌든 젊으시니까 이 정도 보험료에 납입이 가능하시겠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오르게 되면은요 유지 못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요 유지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보장이 조금 작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그럼 전체를 좀 해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는요, 병력이 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를 같은 회사에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전환 실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시면요, 보험료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담보들은 다 괜찮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만 더 납입하시면 납입이 끝나시는데 80세까지 보장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근데 그때까지는 네. 제가 아팠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원래 병력이 다른 있어도 사람들은 기존에 아프면 안 갖고 된다고. 있었던 실손 네. 의료비라서 심사를 받으셔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 좋네요. 거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요. 한 네네. 2만 5천 원 정도면 실손 의료비가 이게 추가로 전환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 15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시면 6만 원대로 떨어져요. 오. 상당히 돈이 많이 많다.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만 빼서 부담되시니까 네. 빼서 전환 실손으로 가시고 또 부족한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으세요. 요즘 100세 네네. 시대인데 그래서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손해보험사에다가 통합보험으로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에 있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해서 준비를 해보고요. 또 여기에다가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죠. 수술비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관열보다는 비관열로 작은 수술들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비 크게 제가 종수술비하고 106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수술비로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상해 부분도 많이 중요한데 상해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상해도 같이 해서 일상배상 책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빼실 거는 빼서 전환을 하시고 부족한 네.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좀 가지고 가시면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네. 지금 갱신도 걱정이고 만기도 걱정이었던 가지고 계셨던 이 DB 손해보험은요. 장점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앞으로 가져가시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만 일부 좀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100세 만기로 필요한 보장들을 크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올해가 추가 부담이 지나기 없는 것 같네요. 네? 추가 보험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저렴하게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는 큰 보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은 연말 보내기 위해서 보험 점검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